자, 교재로 테마 14, 151페이지. 얘들아, 우리 저기 다음 주부터 이제 프린트로 표본사 뺄 거거든? 조금 긴장합시다. 긴장하시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표본석도. 설마 수학보다 어렵겠니, 표본석이? 그런가? 하여튼가. 오케이? 자, 이제. 자, 151페이지에서는 큰 타이틀이 이제 사회변동과 이제 사회운동을 배울 건데, 수능에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수능에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일단 1번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변동 방향에 대한 이론이 출제가 될 거고, 또 하나 출제되는 건 이제 뒷페이지에 사회운동.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회변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정확하게는 자,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면 진화론과 그 다음에 자, 순환론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진화론, 그 다음에 자, 순환론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진화론과 순환론을. 자,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진화론과 순환론의 그림을 너네가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 이거야. 자, 진화론은 이거야. 너네 진화론은 어디서 온 거냐면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거거든. 그래서 너네 이거 한국사 너네 이제 고3 올라간 학생인데 한국사 공부 지금 안 하지? 별로 안 하지, 그치? 수능 때는 한국사가 너무 쉬우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국사 했었지, 내신으로. 그럼 넌 하나 물어볼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배울 때 우리나라 개항기 때 사회 진화론이라는 표현 나왔던 거 기억나? 그럼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던 그게 뭐 있지? 뭐 생각하는 척하니? 뭐 어차피 안 맞출 거면서.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던 어떤 흐름이나 운동, 이거 기억나? 실력 양성 운동,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 이런 것들이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그러면 결국 사회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진화론도 비슷한 맥락인데 생물학적 다윈의 진화론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할 때 생물학적 진화론의 포인트는 모든 생명체는 우성과 열성이 있지. 그럼 우성과 열성이 충돌하면 누가 살아남아? 우성이 살아남는 거지? 그리고 또 새롭게 그 우성이 살아남으면 또 우성이 살아남은 상태로 또 우성과 열성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생명체는 우성으로 진화해 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결국 생명체가 계속 우성으로 진화해 간다는 얘기는 생명체의 진화는 결국 발전을 의미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할 때 진화론은 어떤 거냐면 사회가 변동한다는 건 생명체가 진화하듯이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너네가 체크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세로축을 자, 시간이라고 보고, 자, 가로축을요 어떤 그 사회의 발전 정도라고 볼 거야. 가로축은 사회의 발전 정도. 그래서 순환론도 사회의 발전 정도가 세로축이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볼게. 자, 그러면 진화론은 어떤 거냐면, 자, 과거에서 이제 현재까지 올 때 진화론은 사회가 변동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얘기야. 사회가 변동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사회가 발전 정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볼 때, 자, 과거에 비해 자, 현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에 비해 현재는, 자, 과거에 비해 현재는 항상 발전된 정도지. 그리고 또 현재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현재가 되면 과거에 비해 발전된 정도죠. 그래서 다시 일단 진화론은 자, 사회 변동 자체를 뭐라고 보냐면 발전 또는 진보라고 보는 거예요. 변동 자체가 발전 또는 진보다. 변동 이퀄 발전 또는 진보다. 자, 그래서 과거에 비해 현재는 무조건 발전된 상태지. 또 과거에 비해 현재는 무조건 발전된 상태고, 그럼 너네가 볼 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발전 진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기대를 가져요. 앞으로 사회는 계속 발전 진보할 거다. 그래서 포인트 다시. 자, 변동 자체를 항상 발전 진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현재는 항상 발전 진보죠? 그럼 잘 봐. 자, 사회가 그럼 발전 진보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저발전 상태였지. 근데 더 발전하잖아. 그래서 발전이란 얘기는 단순한 상태에서 보다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도 처음엔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아메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됐잖아. 하지만 점점 진화하면서 복잡해지고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죠. 꼭 알아놔. 그래서 사회 변동은 발전과 진보를 의미하는데 발전과 진보라는 얘기는 단순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야. 복잡, 분화된.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거. 그럼 이 진화론에서는 잘 봐. 사회가 변동하면 발전하는데 물어볼게. 일정한 이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있어 없어? 잘 봐. 자, 이렇게 항상 우상향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일단 사회 진화론은 사회 변동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 일정한 양상. 자, 양상은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상이 있는 거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야. 항상 패턴은 우상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 진보에 가지.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일정한 방향이 있냐? 일정한 방향도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한 양상도 존재하고요. 자, 일정한 방향도 존재합니다. 이거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와. 선택지에. 다시. 진화론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있고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도 있다. 그래서 변동은 진보 발전을 의미하고 결국 모든 사회는 보다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발전해 가는 거고 그럼 이전 단계보다 지금의 단계는 더욱 복잡 분화된 상태죠. 그래서 항상 과거보다 현재는 진보 발전된 상태. 그럼 앞으로 미래도 이렇게 발전할 거 아니야? 그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되니? 그래서 일단 진화론 여기 기본적인 내용. 자, 좀 이따 교재도 또 체크하고.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 근대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했었다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진화론에 기반해서 이걸 갖고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있지. 그런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고. 식민 지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발전 진보에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닥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오면 너희들도 발전 진보할 수 있다. 라는 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였냐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뭐라 그랬어? 너네들은 우리가 근대화 시켜준 거다. 그것도 결국 진화론의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지. 너네가 많이 들어본 식민지 근대화론도 결국 진화론적 사고에 깔려서 일본 우리가 이미 발전돼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발전 진보할 수 있어요. 미개한 조선인들은. 라고 그들이 말도 안 되게 우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진화론은 이런데 이 진화론이 서구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순환론이야. 꼭 하나. 진화론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순환론이다. 그러면 자, 너네가 볼 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서구 사회가 진보 발전된 사회임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의 첫 번째 그 한계는 서구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너네 한번 생각해보자.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가 진보 발전만 할까? 사회는 진보 발전하다가 퇴보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진보 발전한다는 좀 비현실적 가정 아니냐라고 순환론이 까는 거야. 그래서 너는 교재에 진화론의 비판 봅시다. 자, 첫 번째,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고, 두 번째는 자,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는 없어. 그런데 다양한 사회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요. 무조건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사회가 퇴보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항상 사회 변동이 발전이라고 가정하지. 자, 따라서 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거나 멸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를 비판하며 등장하는 게 순환론이고요. 그래서 순환론은 어떻게 보는 거 이런 거야. 과거 역사를 보니까 국가들의 운명을 보면 항상 생성, 성장, 전성기 찍고 후퇴, 소멸. 다시 생성, 성장, 후퇴, 소멸.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생성, 성장, 후퇴, 소멸. 고려 생성, 성장, 후퇴, 소멸. 조선 생성, 성장, 후퇴, 소멸. 이해돼? 그래서 일단 진화론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게 순환론이고요. 그럼 순환론은 항상 모든 사회는 역사적 과거를 보면 생성, 성장, 후퇴, 자,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더라. 근데 이제 순환론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잖아. 그치? 과거에 이랬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 조선의 역사를 보면 조선이 몇 년도에 건국됐지? 1392년. 그치? 200년 뒤에 임진왜란 터지는 거지. 1592년. 그럼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 막 세종대왕 이럴 때 막 전성기를 거쳤지? 그러다 임진왜란 때 한번 국군이 쇠퇴했다가 그게 다시 좀 살아났다가 결국 언제 망하는 거야? 1910년.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를 봐도 과거에 보니까 생성성장 후퇴 소멸을 해.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그러한 어떤 거대한 이런 생성성장 후퇴 소멸이라는 주기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지. 그럼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순환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운명론적 성향을 띄어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개인은 미미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행동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체크할 거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서 운명론적 설각을 띠고 성향을 띠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그럼 너 생각해봐. 자, 이거 일정한 양상 있니 없니? 잘 봐. 생성, 성장, 후퇴, 소멸이라는 하나의 주기가 과거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순환론은 뭐라는 거냐면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자, 일정한 양상은 띄어. 양상이 패턴이니까. 자, 일정한 양상은 띄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한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론과 순환론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일정한 양상은 공통점. 그런데 일정한 방향은 누구만? 진화론만.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만. 돼요? 자, 그럼 너 생각해봐. 이 순환론이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너네가 볼 때 자, 이 순환론은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자, 조선 같은 경우도 보통 한 6, 700년에 600년 정도 돼. 700년, 800년 정도 되지. 그러면 한 거의 800년 정도에 거쳐서 생성성장 후퇴 소멸을 반복했고요. 고려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보다 긴 기간을 더 반복했지. 그럼 너네가 볼 때 과거에도 이랬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꼭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 순환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미래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야. 무조건 얘네들은 과거도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하지만 미래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가장 큰 비판은 두 가지야. 운명론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미래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되니? 자, 그러면 자, 순환론 볼게. 자, 의미. 자,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자, 반복하죠. 따라서 밑줄 짝, 운명론적 시각을 띠는 거고. 자, 사회는 단선적으로 진보한 것만이 아니라 자, 사회는 단선적으로 진보, 밑줄. 얘들아, 사회를 단선적으로 진보한다고 보는 건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밑에 쓰자. 진화론. 즉 진화론을 비판하는 거야. 자, 사회는 단선적으로 진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진화론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밑줄 쫙 일정한 양상을 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일정한 양상은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이고요.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만. 자, 장점은 지난 역사, 과거 역사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자, 비판 보자. 앞으로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엔 적합하지 않죠. 즉 미래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같은 표현이야. 두 번째는 너네 볼 때 그러면 이 순환론은 중장기적이니 중단기적이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변화는 대부분 중장기적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봐봐. 중단기적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판의 세 번째, 숙명과 같은 불가사한 힘을 강조한 나머지 결국 이거 운명론적 시각을 띠니까 인간의 행동을 과소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비판의 두 번째 있죠. 비판의 두 번째 봐봐.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논하지 못하고, 자, 이거 밑줄 쫙 칩니다. 자,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거 이제 밑줄 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교과서랑 수능 특강 계속 순환론의 비판으로 등장이 하거든? 근데 여태까지 평가원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앞으로 이게 순환론의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 평가원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환론은 그냥 과거의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생성성장 후퇴 소멸 생성성장 후퇴 소멸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잖아.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가 여긴데 이렇게 갔어. 그럼 원래 정점 찍고 다시 떨어져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뭔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프할 수도 있다고. 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또는 뭐냐면 단지 그냥 불가사의한 숙명과 같이 사회는 생성성장 후퇴 소멸하잖아. 그런데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 새로운 패턴의 방향, 흐름이 변동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너네 물어볼게. 이 사회 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산업 구조의 변화지. 지금 우리가 몇 차 혁명 시대라고 그러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잖아.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뭐게? 너네 물어보자. 1차 산업혁명이 뭐야? 증기. 증기기가 등장한 거잖아. 그리고 방직기, 방적기. 2차는 전기. 그치? 3차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냥 대부분 산업이 다 3차잖아. 그러니까 정보통신. 4차는 뭐냐면 너네 사물인터넷 들어봤죠? 그 결국 뭐냐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결합이야.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대표적인 AI가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산업구조가 변화해서 사회가 변동할 수 있잖아. 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지. 그럼 인구구조의 변화에 또 엄청난 사회 변동이 생길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사회구조는 산업구조 또는 최근에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구조 자체를 얘기해. 이거는 단순한 숙명과 같은 어떤 운명론적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거 내가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아직 평가원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나중에 기출문제로 반복을 한단 말이야. 그럼 기출문제로 반복을 하는데 기출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지. 그럼 자꾸 이거 놓치게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오면 다 뭐지?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비판에서는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논하지 못하고 역사적 과정에서 단지 각 국가의 생산과 세태를 설명하는 데 그치더라. 인간을 과소평가한다. 자,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비교해 두시면 돼요. 그럼 하나 더. 자, 그럼 다시 진화론과 순환론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일정한 방향이 있냐? 일정한 양상, 진화론. 일정한 방향은 없고 일정한 양상만 순환론. 되니? 그럼 하나 더. 여기서 평가원이 한 번 더 이제 선택지를 헷갈리게 했는데,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정한 양상의 반복, 그러면 어딜까? 일정한 양상의 반복.
자, 일정한 양상의 반복, 순환론. 다시 일정한 양상은 둘 다지만 일정한 양상의 반복 그러면 순환론이야. 너는 일정한 양상의 반복을 아니 선생님 이렇게 이게 반복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일정한 방향 진화론, 일정한 양상 공통점, 일정한 양상의 반복 순환론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51페이지에 사회변동 방향에 따른 구분에서 진화론과 순환론 봤고요. 자, 심화학습 40번 그림 나와 있지. 심화학습 40번의 그림 가에다 써야죠. 진화론. 그 다음에 나는 순환론.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할까? 얘들아, 둘 중에 단선론적 경로 누구니? 자, 단선론적 경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 밑에다가 단선론적 경로라고 써주세요. 사회 변동이 하나의 방향만 있는 걸 단선론적 경로라고 하더라.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심화학습 40번 복습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자, 사회 변동에 대한 구조적 관점이 나와. 자, 요거는 좀 지역적 주제로 나오니까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패턴 알려줄게요. 자, 사회 변동에 대한 자, 구조적 관점이 출제가 되는데 너네 사회 변동에 대한 구조적 관점 하면 기능론과 갈등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야. 이 파트의 문제가 나오면 이 파트의 문제는 무조건 진화론과 자, 순환론 비교하는 게 나오고 사회 변동에 대한 구조적 관점 기능 갈등론은 오답 선택지로 주로 기능론이 껴들어가. 오답 선택지로 기능론이 껴들어가. 자, 그럼 보자. 너네 기능론과 갈등론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일단 기능론만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면 갈등론은 쉬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 너네 물어보자. 갈등론부터 보자. 자,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인정할까 안 할까? 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기능론 갈등론 생각해봐. 갈등론부터 볼게. 자, 갈등론의 전제 이론은 계급투쟁설이야. 그럼 항상 이분법적 사고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는 거죠. 그럼 사회에 합의된 규범은 존재하지. 단 그 규범은 누구만의 규범이 되는 거야? 지배층만의 규범이 되는 거지. 그럼 지배층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규범을 바탕으로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억압해. 그러면 갈등론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사회 구조는 합리적 사회 구조야 모순이야.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그래서 그 불합리한 모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안에는 항상 대립과 갈등 내재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가 불만이 빵 터지면 그게 사회 문제야. 그러면 그 불만을 해결하고 대립과 갈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갈등론 끝.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갈등론은 사회 내에 변화의 원동력이 사회 내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 사회 내에 내재된 변화의 원동력이 뭐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과 대립이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과 대립. 그래서 갈등론은 무조건이야 사회 구조를 불합리한 모순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현 사회 구조를 바꿔. 변화 자체가 사회 발전을 의미한다. 변화 자체가 자, 사회 발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현 불합리한 모순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거나 제도 등을 변화 통해서 또는 아예 개혁, 뜯어고치는 게 변화고 그럼 결국 변화는 발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갈등론 잡으면 되는 거. 이건 그냥 복습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기능론은 너네 물어볼게. 기능론은 변화지향적이야, 안정지향적이야? 기능론은 안정지향적이지. 자, 그러면 기능론은 안정과 균형, 질서 유지를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변화가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학생들이 특히 10대, 20대 학생들이 염색을 하거나 피어싱하는 것 자체를 합의, 사회 규범으로
법으로는 막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한 걸 볼 때 쟤네들은 뭐 날라리라고 규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일탈이나 날라리 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합의된 규범이 존재해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 합의된 사항을 깨는 어떤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사람들의 합의 자체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바뀔 수 있다 없다. 합의 자체도 바뀔 수 있지. 그럼 합의가 바뀌는 게 사회가 변동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기능론에서 사회 변동은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바뀐 거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내용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럼 너네가 볼 때 기능론에서 사회 변동은 급진적일까 점진적일까? 점진적 사회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구성원 전체의 합의된 규범이 바뀌려면 점진적 변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변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표현으로 설명해. 사회 변동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네가 다른 거 고민하지 마. 기능론도 안정지향적이지만 사회 변동을 인정하고 단 그 사회 변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사회 변동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기능론에서 사회 변동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진화론과 순환론이 제시문의 가 진화론 설명, 나 순환론 설명에서 진화론과 순환론을 잡고 선택지는 진화론과 순환론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선택지에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럼 이거는 진화론도 아니고 순환론도 아니고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구조적 관점 중에 기능론에 해당.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럼 2번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 봐봐. 자, 의미 볼게요. 자, 의미의 세 번째 줄 사회변동이란 사회 부분이나 전체가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면서 밑줄 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끝! 진화론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 장점에서 밑줄 점진적 사회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갈등론은 우리 아까 복습했던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사회변동의 요인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확인만 하자. 자, 두 가지. 자, 사회변동 요인에 따른 부분은 자, 사회변동 요인에 따른 부분 하나는 기술결정론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문화결정론이 있어. 평가원에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확인만 하고 이렇게. 그거 뭐냐면 사회가 변동할 때 결정적 요소가 뭐냐에 따라 기술결정론, 문화결정론을 나누는 거고, 그럼 결국 기술결정론은 사회변동의 요인이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잖아. 결국 물질문화의 변동이 사회변동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화결정론이란 얘기는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소는 비물질문화.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물질문화 요소의 변동이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게 기술결정론이고, 아니야, 비물질문화의 변동이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소다 라고 설명하면 문화결정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이 문제가 굳이 나오면 독해하면서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누가 사회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냐 확인. 오케이?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들아,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사회의 등장. 기술결정론이야, 문화결정론이야? 당연히 기술결정론이지. 그치?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뭐냐면 넌 이거 고1 때 살짝 배웠는데 잘 봐.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뭐죠? 자,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의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어. 뭐냐면 너네 혹시 루터 들어봤니? 루터가 뭐 했죠? 종교개혁했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 칼뱅이 등장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게 등장하냐면 자,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종교적 교리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등장하냐면 자, 구원
예정설이라는 게 등장해. 결국 이거야. 사람들한테 종교적 교리로 이제 개신교 쪽에서 뭐가 나왔냐면 칼뱅이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예정된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직업 소명서를 얘기해요. 너의 직업은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으로 내려준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직업을 금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서 너의 구원의 증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금욕적인 직업 수행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뭐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이러한 걸 뭐라고 했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해서 이러한 종교적 교리가 유럽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해돼? 그럼 결국 뭐냐면 종교적 교리가 뭐에 영향을 미친 거야?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지. 근데 종교적 교리는 비물질문화잖아.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그게 문화결정론이 되는 거야. 그런 사례 두 가지만 알아놓고 교재 설명에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153페이지 봅시다. 자, 153페이지에 이제 단독 문제로 잘 출제되는 주제가 3년 전에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 자, 사회운동 이렇게 의미 보자. 자, 구체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밑줄 자발적. 사회운동 첫 번째 자발적. 자, 자발적이고 집단적 밑줄. 집단적. 자, 세 번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그래서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자, 우리는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여기다 이제 추가할게. 그럼 사회운동이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이지. 그래서 선택지에선 자발성, 집단성, 지속성을 물어보는데 여기다 또 뭐를 추가해야 되냐면 이러한 사회운동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이런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밑받침에 이념이 존재합니다. 이념,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조직적 체계. 조직적 체계. 그래서 너네가 일반적으로 1번 사회운동에 성립하려면 1번 자발성, 2번 집단성, 3번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그리고 이런 사회운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반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체계를 가진다. 그럼 조직적 체계를 가진다는 얘기는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오케이? 그리고 요 다섯 가지 꼭 외우시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걸 기반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사회운동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뭐를 물어보냐면 사회운동의 유형을 물어봐. 그래서 사회운동의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운동의 유형은 교재에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복고형 사회운동이 있어요. 복고형 사회운동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보수주의 사회운동이 있고 자, 세 번째는 개혁주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급진적 혁명주의가 있어요. 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실제 사례를 주면 이게 복고형인지 보수형인지 개혁형인지 급진적 혁명형인지를 너네가 구별해야 돼. 그럼 볼게. 자,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봐봐. 이 사회운동이 복고란 얘기는 뭐지? 얘들아? 복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복고 또는 반동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너네 옛날에 6.25 전쟁 막 이렇게 났을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사람들 막 탄압하면서 반동분자라고 했던 게
사회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를 고집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꼭 하나 복고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독해 문제로 사례를 읽어봐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항기 때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즉 새로운 변화는 서양의 학문이었잖아. 서양의 학문을 거부하고 유교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무슨 운동?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운동, 복고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복고운동 대표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위정척사, 아니 이거 정확히 얘기해. 다시 잘 봐. 착각하면 안 돼. 다시 이거 헷갈리겠다. 다시 얘들아, 위정척사 운동이 주장됐대. 이거 잘못 말했어. 그 당시 유럽은 성리학 사회였지. 그럼 서양을 배격하는 거잖아. 그럼 현재 성리학 사회에서 서양 학문을 배격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소리 복고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보수가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수가 자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항기 때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였잖아. 그래서 위정, 정학, 성리학을 지키고 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지키고 사학, 서학이지 정확히 말하면 사학한 학문인 서학을 배척하자가 위정척사예요. 그래서 위정척사는 대표적인 현실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 운동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복고는 이런 거죠. 너네 가끔 그분들의 뭐 주장이 뭐 다 나랑 틀리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예전에 그 종로 지나가다가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도 얼마나 자신의 그 어떤 충정에서 그 자리로 나오셨겠지만 내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충격을 받은 거 뭐였냐면 문재인은 빨갱이니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된대. 군사정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이게 대표적인 복고가 되겠지.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니까. 그래서 복고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구분하는 게 중요해. 개혁주의와 급진적 혁명주의 모두 변화를 지향하는 거야. 변화를 지향하는데 요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너네 개혁주의는 뭐냐면 개혁주의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의 변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개혁주의는 특정 부분만의 변화. 자, 그런데 급진적 혁명주의는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 사회구조 전체, 자체를 바꾸잖아. 1987년에 너네 영화로도 봤던 6월 민주항쟁. 개혁주의일까 급진적 혁명주의일까? 얘들아,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들고 일어난 거잖아. 정치적으로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였거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자. 그럼 사회구조 전반을 바꾸자는 걸 정치적 측면에서만 바꾸자는 거야.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를 주장한 거지. 그러면 개혁주의지. 이해돼? 자, 그러면 1894년에 갑오개혁. 얘들아, 갑오개혁은요 사회구조 신분제를 포함한 사회구조 전체를 바꾼 거잖아. 그럼 그거는 급진적 혁명주의가 되는 거지. 이거 구별해야 돼. 다시 개혁주의와 급진적 혁명주의의 공통점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유지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특정 부분만,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는 뭐 정치에도 민주화도 있지만 과거에 참정권 관련된 뭐 확보투쟁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특정 부분만으로 개혁주의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이죠. 혁명. 대표적인 혁명은 급진적 혁명주의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사회운동의 성립 요건 and 실제 사회운동의 유형을 합쳐서 사례를 주고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 보자. 유형 봐봐. 밑줄. 복고 반동 사회운동. 과거로 돌아가는 거. 보수주의. 현상 유지. 변화에 저항하죠. 밑줄. 위정척사. 자, 개혁주의 운동 특정 부분. 개혁주의 운동 특정 부분. 급진적 혁명운동. 사회구조 전체. 시민혁명이 대표적이고요. 자, 특징은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가진다. 두 번째, 목표와 활동을 정당화하는 밑줄. 이념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정도 그냥 내용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 한번 자, 문제 한 3문제만 풀고 정리할게요. 자, 실제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자. 2번. 내가 안 푼 거는 숙제로 풀어봐. 2번. 자, 갑과 을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갑. 모든 사회는 수렵 채집, 농경,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 사회로 변동해 가는데 사회는 이러한 변동을 통해 밑줄 짝 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그 사회 변동이 진보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로. 자, 을. 자, 사회는 일정 기간 융성기를 향해 발전하다가 쇠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계추와 같이 진자 운동을 하는 과정이다. 일정한 양상이 반복되는 거죠. 순환로. 그럼 1번. 자, 우리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자, 갑의 관점은 진화론은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이죠. 변동 이퀄 발전이니까. 2번. 자, 갑의 관점은 비서구 사회의 서구 사회 모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다시 한번. 얘들아, 진화론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잖아. 그래서 거기 비서구 사회, 서구가 아닌 사회가 서구 사회 모방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모방하고 따라오라고 식민 지배하려고 진화론을 만든 거니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봐봐. 자, 사회 모습이 고정불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낚이면 안 돼. 순환도는 사회는 변동하지. 다 주기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틀린 것이. 4번. 과거 변동보다 미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자, 순환론의 단점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지 앞으로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부적적하고요. 특히 미래 역동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지. 그래서 미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진화론, 을은 순환론이죠. 바뀌었죠. 되니? 자, 그렇게 보고요. 특히 시험 문제는 3번의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3번 유형으로. 3번이 대표적인 수능 문제 유형이니까 좀 이거 너한테 숙제로 맡길게. 자, 그럼 6번 문제 봅시다. 6번. 자, 가를 봐봐. 자,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체포됐고요. 시내버스에서의 인종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 법을 위반했다는 죄목. 흑인은 이에 반발하여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 이듬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다. 자, 그럼 봐봐. 가에서 흑인들은 사회운동을 했는데 자,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흑인들의 사회운동은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국한되어 있잖아. 그래서 가의 사례는 개혁주의야. 가의 사례는 개혁주의. 자, 나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실정으로 시민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한 한 청년의 죽음이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으로 촉발됐고요.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을 분노케 해서 정축 규모의 밑줄 반정부 시위,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 자, 이 반정부 시위는 결국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뭐야? 이 사회운동도 개혁주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번에 자, 가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자, 사회적 소수자 밑줄 흑인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들고 일어난 거잖아. 1번 정답이고 2번. 자, 나에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 자,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두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복고죠. 그런데 가나 모두 그냥 개혁주의잖아. 2번 복고주의 틀렸고. 자, 3번. 가에는 나와 달리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 밑줄 혁명적 사회운동. 자, 일단 혁명적 사회운동 안 되고요. 계급 철폐와는 관련이 없는 거지. 다시 혁명적 사회운동은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려는 거야. 그런데 인종차별, 흑인들의 승차거부 운동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사회운동 틀렸고요. 자,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이다. 달리가 틀렸죠. 가나 모두죠. 가나 모두 사회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가나에는 모두 당시 사회 정권을 교체한 사회운동. 자, 정권 교체는 어디만?
남한. 정권 교체는 남한. 참고로 이거 수능 문제니까 정확하게 체크하고요. 사회운동 이 정도로 나오고 특히 이거 유형 꼭 외워야 돼. 유형을 많이 물어봐. 유형을 많이 물어보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우리 테마 14강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단어